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좀 힘이 없어서 많이 아쉬우셨을 듯 합니다.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한 주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 증시가 안 좋은 거는 별개로 일단 미국 증시는 좋았다고 하죠. 어제 미국 증시는 뜨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파월의 비둘기적인 모습을 긴가민가 하지만 믿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10년물 금리도 천천히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퀄컴이 9%나 급등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도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 흐름이 계속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급등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큰 거 온다. 역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죠. 테슬라 다음은 애플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애플이 시간 내에서 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도 소폭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6월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 여기에서 AI와 관련해서 큰 발표가 있을 것 이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무려 애플이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H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증권에서 BH에 대한 리포트를 꺼냈습니다. 사실 애플 관련주 진짜 오랫동안 지하실 팠는데 드디어 상승 시작이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하나증권은 AI 아이폰에는 RFPCB가 들어간다며 2분기에는 유의미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LG노텍도 우리가 관련 이야기를 이미 많이 공부를 했죠. 이 친구들이 더 좋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 난 요걸로 투자할래. 자, 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작년부터 꾸준히 들려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조선을 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조선주가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TF로 대체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ETF가 가장 유명한가? 바로 이 ETF를 들 수 있겠죠.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이 친구는 작년 말에는 150억 규모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며 벌써 1,500억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확실히 이런 걸 봤을 때 최근 들어 조선주가 대세긴 대세였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왼쪽에 보다시피 수익률도 좋다고 합니다. 올해 수익률만 보면은 12%나 올랐고요. 최근 6개월 수익률이 31%나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조선주 최근 한 2주 가까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로봇은 달립니다. 불과 2년 전인가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그 로봇이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실망감이 컸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왼쪽에 보이는 요 로봇 요 친구를 보면은 애가 달리는 모습까지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바로 중국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에서 텐궁이라는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요. 16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3kg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시속 6km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은 달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경보 느낌이라고 보는 게 좀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쇳덩이가 그냥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나저나 로봇 관련주도 조금 쉬어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로봇주가 다시 또 오르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은 그냥 로봇 관련주 우리가 작년에 해먹었던 그 친구들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관련된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당연히 이러한 중국이 아니라 또 테슬라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그 로봇이 뭐 언제 출시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 겉토양이 터지는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휴머노이드 로봇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신경쓰는 섹터죠. 관련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3조를 투자해 지분을 추가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모셔널은 현대차그룹이 앱티브와 함께 5년 전에 설립한 자율주행 기업인데 이 기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AI도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1시간 이상의 잉여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니까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도 확 줄어들게 될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변하는 그 변곡점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율주행 관련주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틈틈이 시간 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는 진행 중.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2주 전에 우리가 공포라는 걸 살짝 느꼈던 그 기억이 있죠. 그래서 증시에는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가 관련주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증시는 토일 이틀만 쉬고 월요일부터 장이 열리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월요일까지 우리가 또 쉬다 보니까 야 이거 혹시 우리 쉬는 동안 뭐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요? 이러한 투자 심리가 확산되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장 막판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별일이 조금 있더라도 이미 우리는 2주 전에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소식에는 둔감해지는 게 증시고 결국은 큰 일이 우리 계좌에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벌써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 완전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들 선물 준비에 분주하실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뭘 준비하나 봤더니 당연히 1등은 용돈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응답자의 약 60%가 어버이날은 약 90%가 용돈을 준비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 정도 준비하는가 봤더니 어린이날은 5만원에서 10만원, 어버이날은 10만원에서 20만원 이 정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끼리 또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고 어린이날은 딱 5만원이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분명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식사 한번 하겠다라고 답을 했지만 요즘 식사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지갑이 구멍이 난 듯 송송 셀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결혼 자금은 얼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40%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각은 있긴 한데 미혼인 사람들의 70%가량이 그리고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의 80%가 그 이유로 돈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렇게 결혼을 방해하는가 봤더니 주택자금으로 평균 2.4억 원 그리고 그 외 기타 비용으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2억 원이 있어야 결혼을 할 텐데 이 돈을 우리가 젊은 사람이 가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술 수입 증가. 일본식 청주 사케와 위스키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사케의 수입량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불과 한 6년 전 2019년 그때 노제팬 운동이 불거지며 사케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사케를 기본으로 한 하이볼 제조 수요도 늘고 있어서 일본 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일본산 위스키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수입량은 전년비 68%나 증가했고 슈퍼 엔조로 인해 수익성이 확보되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비만 치료제 반도체보다 더 잘 번다. 미국 일라이 릴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한화로 약 12.1조로 전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조로 6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3전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1.9조, 하이닉스가 2.8조인데 이 친구는 3.6조를 냈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비만 치료제 때문이죠. 만드는 족족 다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더 팔고 싶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보니까 제조시설 확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관련주도 저기래시 조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원전 수주 낭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다 보니 SMR, 해상풍력,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체코 원전을 필두로 루마니아, 내년 폴란드 대형 원전, UAE 대형 원전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국내에서도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2개 이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지금이 볼 타이밍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지금 현재 가격이 16,000원인데 목표가 22,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배터리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니켈은 올해 초보다 10%가량, 리튬은 25%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통상 광물 가격은 배터리 가격에서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연동이 되는데, 이에 따라 3, 4분기에는 배터리 업계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전기차 업체들이 재고를 소진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신차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차량에게도 IRA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길이 그 IRA 목적이 중국 거 안 쓰겠다 이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흑연이라는 게 단기간 대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호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상 한국은 중국산 흑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까 쉽게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흑연은 음극재 핵심 광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IRA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건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말에는 과연 배터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호실적 발표. 저 네이버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까요? 마침 또 파월 아저씨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바닥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주가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3%나 상승하고 있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5조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하는 모습, 매출액은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큰 성장을 보인 것은 바로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하이퍼클로바 X 등 AI 솔루션이 본격 매출을 실현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알리테무의 공습에도 커머스 사업이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관련한 우려를 좀 줄여주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냥 빠르게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예술요원 폐지 검토. 자, 우리나라에서는 체육, 예술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너희는 면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도입됐던 거는 1973년, 너무나 옛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그때는 국위선양 이러한 단어가 좀 가치가 많이 크긴 했지만 사실 요즘은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름값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계속 있어도 될까?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위선양이 그거라면은 BTS는 군대 왜 가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관련 논란도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체육예술요원을 비롯해 그 외 병력 특례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또 이제 3일 동안 쉬는데요. 와, 이렇게 쉬더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요.